용서하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런 말들이 때론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나요? 분노와 원한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던 저에게도 용서라는 단어는 불편했습니다. 가해자는 태연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나? 가해자를 변명해 주는 것 같았고 나만 더 억울한 느낌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지만 가슴은 절대 따라주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불편한 단어, 용서의 진짜 의미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도바니.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잊어버려라. 좋게 좋게 넘어가라. 가해자를 이해해줘라. 하지만 그건 억지로 눌러 담는 회피일 뿐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정신분석가 앨리스 밀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조건적 용서는 커튼을 쳐서 현실을 가리는 것과 같다. 용서는 불의를 눈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의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분이 필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용서는 혼자 하는 내적 해방입니다. 상대가 몰라도 가능해요. 화해는 함께하는 관계 회복이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참여가 필수입니다. 용서하면 가해자를 정당화하는 거다. 용서하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용서하려면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그 상처가 나를 더 이상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과나 만남 없이도 오직 나 혼자의 결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볼까요? 용서의 육하원칙. 누구를?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해. 왜? 영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언제? 내가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내 속도에 맞춰서.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즉, 용서는 내가 준비되었을 때 나를 위해 상처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용서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없이도 가능합니다. 만남이나 관계 회복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직 나만의 결정이고 나만의 선택입니다. 저는 복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복수 의지가 없어도 용서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선천적으로 온화한 기질이거나 갈등을 피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적으로는 에너지 소모를 원하지 않는 현실적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된 건 아닙니다. 그 상처가 무의식에 남아있으면 비슷한 상황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가 옮겨가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복수심이 있든 없든 상처 치유를 위한 용서는 필요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나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늘어나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전전두피질이 더 활발해집니다. 성인의 뇌는 이런 감정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발달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뇌의 실제 변화를 동반하는 치유 과정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였던 그는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놀랍게도 석방 후 그는 자신을 가둔 백인 정권을 용서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감옥문을 나서면서 깨달았다. 만약 내가 미움과 원한을 품고 나온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만델라가 용서를 선택한 이유는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죠. 그의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자신과 국가를 자유롭게 만든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용서는 첫째,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고요. 둘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상처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셋째,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적 해방이에요. 복수는 나를 상대에게 묶어두지만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수는 집착을 남기지만 용서는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복수는 끝없는 사슬을 만들지만 용서는 그 사슬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해했지만 막상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깊고 분노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다음 3편에서는 용서를 실제로 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용서에 대한 부담이나 오해가 있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